10장의 세 번째 주제는 법의 그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법이 어떤 식으로 진화가 돼서 오늘날 이 법치 사회를 구성을 하는 그런 법으로 어,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이라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어떤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개인이 자기의 어떤 목적 실현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지식 체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에, 그,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을 때 각 개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예를 자꾸 이렇게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위해서 남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을 한다라든지 하면서 이제 어떤 마찰이 생길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생겼겠죠. 그런 그 경험들이 쭉 축적이 되면서 내가 가져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그런 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축적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 재산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됐을 것이고 그런 것을 규정을 해 놓는 것이 바로 재산에 대한 그 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이면서 하나하나 세세히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한 채 오차가 없이 규정을 잘 하는 것이 좋은 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은 좋은 법이 아니고 사실은 추상적이면서 아주 공통된 핵심의 그 행동 규칙만을 정해주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그 법이 뜻하는 바의 어떤 그 원리 이거를 이해하는 속에서 그 자기 목적을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올바른 법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아예 그 불문법이지 않습니까? 법전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영국이라는 사회가 어, 가지고 있는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발견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축적이 되면서 그런 그 판례들이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한국은 성문법이죠. 미리 법전을 갖다 이렇게 체계 있게 쭉 정리를 해놓고 그 예, 법전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한다. 이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영국 같은 그런 쪽이 이제 불문법 국가들이고 대륙 쪽, 독일계 이런 쪽이 이제 성문법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근본 그 원리를 보자면은 그 어떤 것이 법인가 하는 것이 그걸 발견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현대 자유국가가 되면서 법이 정교화되고 사회가 복잡하게 되면서 이제 뭐 예컨대 소유의 안정된 소유. 내가 나의 재산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면은 내가 어떤 그 나의 장래를 계획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이거를 남한테 양도를 할 때, 또는 상속을 한다라든지, 이런, 그때 동의에 의한 그런 양도, 이거에 관한 그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 관계, 나와 상대방 간의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 이행에 관한 그러한 법. 이것이 데이비드 휴미 얘기하는 자연법으로부터 온 그 세 가지의 법의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에크는 소유의 안정성,
동의에 의한 양도, 그리고 약속 이행, 이 세 가지가 현대 이 자유 시스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정교한 법 체계가 있지만 다 이것을 단지 에, 정교화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정교화한 그런 거에 불과하다. 마치 무슨 각주를 다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법이에요. 그래서 에, 그런 자연법에서부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적으로 틀을 잡은 것이 법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무슨 실적 임대하면서 내가 법을 몇 개나 이렇게 발의를 했다라든지 이거를 지역구에 가서 자랑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의 원리가 뭔지도 고민도 안 하면서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인기 있는 그런 이거는 법이 아니고 하이크가 얘기했을 때는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명령입니다. 그건 명령으로서의 법입니다. 법이 아니고 단지 명령인데 말을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그런 이상한 법이 아닌 참된 법이 아닌 것이 만연이 됐을 때 이 법치가 무너지고 이 자유 시스템이 망가진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참된 법의 문제, 이거하고 유사하게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면서 어, 법의 정신을 갖다가 훼손한 그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더 많은 사람한테 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총체적인 이익의 합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이건 사실은 그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A안과 B안을 보니까 A안이 득이 더 많다. 그러면 A로 한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그럴듯한데 이거는 전제가 상당히 무리하고, 뭐 전제라고 하는 것이 전지전능한 사람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밖에 거의 알지를 못하는 구조적인 그런 무지 속에서 살고 있다. 또 그 구조적인 무지 속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자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지전능한 것을 전제를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공리주의는 맞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법에다가 이걸 적용을 했을 때 하이크의 그 진단은 뭐냐면은 그 결론이 복지가 만연하는 그런 법이 예컨대 이제 다수에게 복지가 되고 소수가 희생을 당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득이 많은 것이죠. 다수가 득을 보고 또 소수지만 엄청난 희생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이 자유 시스템은 앞서가는 소수가 리더로서 하나의 실험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에, 지출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시스템이라고도 이제 일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마치 공리주의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법이 만연이 됐을 때 얼마나 이 자유 시스템을 갖다가 망가뜨릴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어,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틀을, 행동의 규칙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에, 자기의 계획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법이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흔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명확한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복종하게 하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죠. 아, 그 대륙적인
이상주의자들, 아, 그 프랑스적인 그 합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그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쪽에 속하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자생적으로 질서를 잡아가게 돼 있는 것이 이 자유 시스템이죠. 그런 기본적인 틀만 잡아주고 그 속에서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자유를 줬을 때 자발적인 그런 이 질서를 잡아가게 된다. 또 상호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아, 자연스럽게 그런 질서 속에서 상호 협조하는 그 체제를 잡아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 체제인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했던 법은 이 자유 시스템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법이 있기 때문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이제 이 참다운 법으로서 오늘날 이 정착이 된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아, 법이 타락이 됐을 때 이런 그 근본적인 법의 정신을 갖다 망각한 채로 어느 특정 부류를 위한 그런 차별적인 그런 입법들이 만연이 됐을 때 이 자유 시스템을 훼손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